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날씨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제일 많이 감기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긴장 아직까지 늦추지 마시고 조금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원 소환하겠다고 그 소환제를 이제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도 주 4일제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두 번 속나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회의도 안 해놓고 그냥 두세 사람이서 모여서 이게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기서 무슨 충분히 토의하고 또 충분히 이렇게 대책을 서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을까 해서 크게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은 그거 절실해가지고, 근로시간제가 그게 절실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냥 실행 의지도 없이 그냥 말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토요일 날도 이제 반공일이라 해서 1시까지인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일요일 날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만 노는 날도 많았었죠. 그런 직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그때 산업화 때 어디 놀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우리 선배님들과 또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읽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개발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하고 싶어도 주 52시간제에 걸려서 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걸리는 겁니다. 노동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신청한 게, 우리 이거 일 좀 더 하게 해달라. 이거 지금 예외로 해달라.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지금 예외로 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는 알아듣는 척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얘기를 하려면 충분하게 수기를 거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해서 실행할 의지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그 천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아니 그동안 쭉 이렇게 자기네가 해오던 것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자기네끼리 충분히 얘기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결국은 그냥 한두 명 몇몇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래서 그냥 그런 즉흥적으로 그냥 졸속으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걸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그것은 뭐 시간은 지키면서 무슨 뭐 다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또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편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뭐 국회의원 소환한다고 이런 것도 싹 또 사탕 발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하고 그 공세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뭐 연금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특별하게 무슨 뭐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그냥 일단 먼저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쏘아 넘어가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 또 그런 마음이 조금 진짜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 전매특허 오락가락 정치라고 합니다.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연구 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동조합 등에서 반발하자 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핵심 사안도 모르는 채. 그리고 또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득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막 떠들었다 이겁니다. 혼자 나와서 그 순간적으로 그 지금 자기가 떨어지는 지지율 그걸 어떻게 좀 만회해 볼까 하고 회복해 볼까 하고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그 영혼도 없이 그야말로 영혼도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게 보아지는 게 자기가 계속 그게 자기가 신념 같았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기본소득이니 무슨 뭐 25만 원이니 그런 거 자기가 그거 몇 년 동안을 쭉 얘기했던 거를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그 말을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우리가 당장 가까운 예로 계속 뭐 얘기하지만 자기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랬다가 포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도 보면은 선거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불체포 특권이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다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국회의원 소환제도 막상 자기가 소환당하면은 언제 그러냐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호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 소환 1호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해서 국민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저기 권영세 대표가 얘기한 게 맞죠.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죠. 이 대국민 사기극이다. 뭐 저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건 우리 그 실제 그 직장 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자기네가 이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오 요한나 기상캐스터가 사건 있잖아요. 오 요한나 사건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뭐 인권 뭐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그 뉴진스 뭐 뉴한인가 그도 국회로 불러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그 큰 문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크게 인권이나 생각하는 거 모양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을까요? MBC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자기네 그 우호적인 방송이라고 그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조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됨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그 진보적인 거고 민주당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처음부터 기치를 내걸었던 게 잘못됨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가 그 당 강령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 또 자기네 편을 드는 방송의 잘못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말을 무슨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냐고요. 엊그저께도 무슨 뭐 재판장에 들어가면서 자기 위헌 심판 청구해놓고 재판은 절대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공허롭게 들리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게 이게 그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굉장히 그 공허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막 떠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건 무슨 뭐 그 유시민 씨도 그렇고 유시민 작자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도 결국 자기네 문제가 닥치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그동안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네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침묵을 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신이 뭡니까?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 사건 때 그 피해를 당하신 그분께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성 의원들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이 민주당의 이 실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저런데 국회도 꽉 잡고 있고 또 만약에 그 행정 권력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고를 하고 또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잘못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지적질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바뀌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간의 온 행적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52시간제 이거 유연하게 적용한다 했다가 지금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하잖아요 벌써. 그런데 무슨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뉴스가 윤 대통령 탄핵에 묻혀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시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속속들이 보셔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